최근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상품 파동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여당의 국정 운영과 실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친청과 친명 등 개파 간 사생 결단식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생과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국정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파벌 싸움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패거리 정치가 아닌 가시적인 민생 수습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이건 웃음이 싹 가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 원인 분석을 두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먼저요. 예, 삼선. 저는 이제 이럴 때만 삼선이야. 네. 이 당이 지금 굉장히 혼란과 분열, 갈등의 나락으로 좀 빠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당을 지금 하나로 우리가 지금 원팀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당정청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원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핵심은 당정청의 일원화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와 당이 정말 하나가 되고 또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당정청 관계가 굉장히 삐그덕거렸다. 네, 거기다가 사실 요새 이제 진보 학자들이 당의 선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의 분열을 조금 더 가중시켰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도부나 네. 좀 이 당의 좀 중진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잘 수습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침소봉대해서 우리가 저 많은 갈등 국면을 우리 스스로 자초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의 리더십이 부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정청래 체제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당정청의 불협화음 네. 사례 하나를 더 들어주시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정청의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과 성과를 우리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을 뒷받침해야지.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당정청에 특히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가 나올 때마다 이 당은 다른 이슈로 대통령의 성과를 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네. 의도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우연의 일치라면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네. 공교롭게도 자꾸 겹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지지자들도 이건 당정청이 호흡이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보수 매체나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줄기찬 비판이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 중에 네. 합당 이슈를 꺼낸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제 그런 네,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정무적인 판단은 정교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난 당권파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이 거대 여당 아닙니까? 161석이라는 거대 여당은 정말 통합형 리더십으로 161명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그 민생에 대한 책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너무 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제가 돛담배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냥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 자신의 동력이 없으니까 대통령 바람의 인기에 부합해서 마치 돛담배처럼 항해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잔파도에도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이 161석의 역대 최강의 민주당 또 대통령이 엄청난 성과를 낼 때는 항공모함급의 네. 잔파도에도 문제없이 항해를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당의 전력 자산을 총동원해서 네. 161명 전국의 254명의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민생 1인 1특위를 만들어서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었으면 일하는 민주당의 민주당. 동력이 하나 더 생겼을 것이다. 예. 이런 부분이 전 되게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우리 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지역구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당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내려온 한 달 정도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이번에 당선시켜서 대통령과 호흡을 딱 더 맞추면 당정청 일체를 시키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정청래 대표 정말 청와대와 정말 소통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소통이 안 되고 엇박자를 낸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입니다. 사사건건 정말 대표의 말에 정책에 시비를 걸고 그 비공개 회의를 해보면 이거 회의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 본인들이 봉숭아 학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심하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정세영 대표 오죽하면 좀 지도부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당대 과정에서. 네. 또 국회의원들하고 엇박자는 있었는데 당정청이 엇박자 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지율을 모두 우리 당 정 대표에게 미루는 것은 핑계대는 건 좀 맞지 않고 그 보고요. 우리 후보님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청래 체제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고 예. 정청래 대표가 내려가자 지지율이 빠졌다. 이건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 그러면 그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 때는 이렇게 했고 빠지니까 이렇게 됐다. 예.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엇박자 났다고 그러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코스피 5천에 갑자기 그 발표를 해가지고 합당 발표. 예, 무슨 찬물을 꼈냐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정청 대표가 말하기를 내가 코스피 5천 될 줄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회의를 하다 보면 정청 대표가 이런 걸 사전에 당과 청와대와 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2월 3월 달에 중수청법 이것도요. 정부안을 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서 같이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안을 만들어서 지지자들한테 정말 그 법안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하나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폐쇄적인 지도부 운영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만큼 소통을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 정청래 대표도 되고 나서 밥 한 끼 딱 먹고 한 번도 소통 못 해봤고요. 밥 먹는 게 소통이 아니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그게 티타임이든 의원들 말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하고 밥 먹는 거, 술 안 먹는 거, 술 안 먹는 게 티타임 아니라 안 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대화 자체를 네. 밥 먹을 때 한 번 해봤다고요. 그리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성윤 의원님은 지도부니까 이제 자주 만나지만 161명 중에서 최소한 한 130명 정도는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면 다 확인을 했더니 저랑 다 어이 자네도 그랬는가? 자네도 딱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과의 저는 소통 부재.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면 정청래 대표의 부족함을 제가 잘 알아요. 약점도 있어서 저는 그런 걸로 채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전 대표가 이거 성격일 수도 있고 자기의 태도일 수 있는데 부족한 대표를 채울 수는 있는데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은 좀 폐쇄적인 것은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네. 아마 우리 매불쇼에서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160명 국회의원들한테 네.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몇 마디 해봤냐고 해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안 말씀에 했어요. 대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정청래 대표도 선수별로 계속 하셨고요. 좀 삼선을 빼놓고 예? 했었나 보네. 하셨고 한 번 했는데 우리. 주로 당원들 그렇지 당원들이랑 소통 이런 많이 소통을 많이 했고 국회의원들은 상시적으로 합니다. 국회에서.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면담 요청 줄 서 있어요. 그러면 다 면담합니다. 네. 그런 분인데 알겠습니다. 소통 부재니 무슨 폐쇄적 운영이니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알겠습니다. 찰 거는 네.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정도 경쟁은 뭐 저는 그럼요. 전당대회에서 네, 네. 충분히 예.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걱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대체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네. 전당대회 이후의 화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 중에 두 분 모두 우리 두 후보님 모두 이성윤 후보님, 김용호 후보님 모두 함께 경쟁하는 후보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피해자분들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은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제가 첫 번째 출마하면서 기자회견이 동지의 언어, 동지의 마음으로 전당대회에 임하겠다고 그래서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청래 대표라고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만 지난 충청도 또 불경 한 6, 7차례 합동유세 때 제가 당권파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정청래 대표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전 대표에 대한 예의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의 당 운영을 제가 비판하는 거지 네네.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인격이나 그런 인격을 것을 제가 모독하는 건 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충청도 첫 번째 유세 때
유세를 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부터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제 유세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박쥐라는 표현을 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마 했는데 제가 이제 누가 우리 보좌진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박쥐라고 진짜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TV 토론회 때 최민희 의원님한테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저 어떻게 박쥐가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최민희 의원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송영길, 김민석과 강력한 연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1인 1표제에서 두 사람을 지지하느냐. 이거는 지지 여부가 아니라 당권파의 저지를 막겠다는 제 의지였고 네. 또 그 안에는 선호 투표라고 분명히 자기의 선호대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모순인데 하여튼 제가 좀 어저께 발끈했더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토론회 중에 사과했죠. 그래서 네. 정중히 제가 그 사과를 존중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네.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의원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과한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내가 못 들었으면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까? 했더니 말씀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일배식 발언이다. 최민희 의원님에게 여러 가지 비판이 오면 당원들을 일배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그 연대에 대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박쥐라고 표현한 것은 이거 전 정말 일배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쥐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상징성은 이중성, 기회주의자, 네, 그렇죠. 뭐 어두운 곳에 사는 아주 음흉한 동물로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네. 이런 일배식의 표현을 해놓고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당신이 알았으니까 사과하지 당신이 몰랐으면 사과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당신 몸에는 진짜 일배가 완전히 당신의 그냥 몸에 그냥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어떻게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우리 당이 이런 일배 문화가 이렇게 점점 투입하게 되면 정말 당에 너무 심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진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런 일배 문화 완전히 청산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정말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격화됩니다. 네, 우리 이성윤 후보도 함께 경쟁하는 후보로부터 굉장히 또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죠. 최민희 의원이 발언한 것은 저는 어제 토론회로 끝났다고 봅니다. 사과도 했고 최고위원 경쟁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옆에 있었지만 혼자말로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혼자말로 한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어제 토론회 자기 주도권 토론회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할애하는 모습은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일배 발언한 것은 우리 후보를 말한 게 아니고 현장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네네. 정말 모욕하고 욕하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참습니다. 네네. 근데 후보들 사이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한 번 하셨으면 네. 정말 근데 어른답게 법조인이신데 그냥 그 지나셔야죠. 이 피해자가 그래가지고 느꼈을 때 모욕으로 느껴진 것이 문제잖아요. 혼잣말을 해서 이 혼잣말을 하신 것을 했고 그것도 아니, 어제도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여기까지 와서 혼잣말을 허시 보면 우리 체육 혼잣말을 한 것에 사회 대해서는 어떻게 반성하지 어쩔 줄 모르고 계시잖아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체를 하지 일배 문화는 말아야지. 사과합니까? 어제 사과하셨잖아요. 근데 사과하셨으면 됐지. 본인의 사과는 내가 그 어제 사실을 현장에서 제 말씀 했으면 막지 마시고요. 됐지. 아니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가 원하던 그림이 말씀은 아닌데요. 본인이 아. 그런 생각과 말을 혼잣말이도 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알겠습니다.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거예요. 네. 반성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에 어제 대해서 반성 안 했어요.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문제 삼았으면 됐죠. 알겠습니다. 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안 어제. 했다니까요. 제가 사과를 했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못 충분히 받아들였는데 그걸 왜 내용은 강요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자꾸 검사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다 강요하세요, 저를? 네, 충분히 다 제가 전달이 용서를 안 된 했다는 것 왜 같습니다. 자꾸 저한테 네, 네. 사과를 네, 그 정도로, 요구하십니까? 오셔서 이러시면 안 되지 네, 진짜. 이거 있으면 저 된다고 후보님, 생각합니다. 네. 논의를 아, 우리 정계 말자, 건드리지 이런 말 마세요, 아닙니다. 진짜. 후보님, 이 정확하게 두 분의 의견 저를 좀 알고 오세요. 예, 전달이 좀 된 것 같으니까 네.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질문은 전당대회 이후의 화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게 참 뭐 이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받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이제 시간이 뭐 저희가 계획보다도 조금 더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네, 끝으로 짧게 한 마디씩 하면서 예,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뭐 당이라는 것은 뭐 치열한 논쟁과 그럼요. 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결국은 유연한 사고로 자신의 마음에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 이런 그 전당대 치열한 과정을 극복하고 당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잘못하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지적하고 개선시켜서 원팀을 만드는 이런 민주당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김영호가 그런 지혜를 또 저의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기는 민주당, 네. 통합된 민주당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윤 후보님. 예, 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2년 전 정치검찰의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신 것처럼 그 은혜 잊지 않고 꼭 검찰 개혁 끝까지 완수하고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사수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당심, 오직 민심,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투표도 1인 1표이듯 싸움도 경쟁도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대1, 3대1, 4대1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두들겨 패지만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기에 괜찮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노무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저는 노사모 출신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한민국,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노무현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석 의원이 정몽준에게 날아갔습니다. 우리 노사모는 그것이 20년이 지났지만 바로 어제처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다는 조선일보 사설 신문이 배달될까봐 그 신문을 없애기 위해서 새벽같이 돌아다녔던 노사모의 눈물을 김민석 의원은 알까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웠고 그리고 조중동의 공격 속에 시달리는 노무현을 보았습니다. 골프공만 안 맞아도 노무현 탓, 비가 많이 와도 노무현 탓, 비가 안 와도 노무현 탓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 서려 있는 이 경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부산에서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운운했습니다. 노사모를 얘기했습니다. 이해찬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 사모님 김정욱 여사께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나와줘서 고맙다, 꼭 이겨달라 하면서 후원의 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당명을 지킬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신 후에 이제 민주당의 당명을 돌려놓는 일을 하시오 돌려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다음에 총선으로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까 정청래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판을 지금 정청래 후보보다 훨씬 선거를 잘하셨는데도 제가 비판했는데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과 대선을 제게 사실상 맡기셨습니다.
큰 분입니다. 그리고 제게 총리까지 맡기셨습니다. 6분 모두 제게 은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인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저를 비판해 주시고 대중의 힘과 집단지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저를 오랫동안 24년간 비판해 주신 노사모의 동지들과 당원 주권의 힘을 깨우쳐 주신 당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6분의 은인과 노사모의 동지들과 당원 동지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중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치를, 노무현처럼 뜨거운 정치를, 김근태처럼 도덕적인 정치를, 이해찬처럼 원칙의 정치를, 문재인처럼 품격의 정치를, 이재명처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정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산의 아들 김민석,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돌아온 강화를 알아주시는 그런 부산과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이, 민주당의 아들이,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습니다. 당을 혁신시키고 승리하겠습니다. 당내 인사 중 지선, 총선, 대선을 모두 지휘하고 승리로 이끌어본 유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선거 승리 경험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이 언제 김민석을 중심으로 큰 선거를 치른 적 있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총지휘하는 분은 당대표세요. 도울 수 있고 그 도움이 의미가 적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 기억이 없다는 거니 설명해 주시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즉 선거를 책임지고 치르는 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당대표라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은 김 전 총리가 최종 결정권자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알지만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할 위치에 있었던 적 있냐라고도 물었습니다. 모두 다 도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주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지휘했다, 이건 당대표가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6.3 지방선거를 민주당 대표로 지휘한 정청래 전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패배한 선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판정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를 졌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선거가 민주당이 17대 8로 이겼고요. 시의원의 경우는 3분의 1을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그 캠프와 후보의 선거 전략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차기 당대표 적임자는 민주당의 시대 정신에 걸맞은 정청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중간 없는 개혁, 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시대 정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의 시대 정신상 정청래 대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평당원의 대변인 김용 여러분 덕분으로 14분의 훌륭한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선 후보 당당히 본선에 진출해서 잘 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의 동지 여러분, 제가 올 2월 달에 부산에 와서 우리 동지 여러분들과 북구서투도 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와서 또 여러분과 얘기도 하고 지방선거 끝났을 때 너무 죄송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그게 엊그제 같습니다. 늘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정치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작년까지 3번 구속되고 작년까지 3번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보석은 사례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놈들이 봐도 말이 안 되니까 저를 풀어주고 아직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김용은 개인 김용이 아니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평당원 김용, 여러분이 바로 김용이고 제가 여러분의 분신입니다. 저는요 어제부터 우리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3분은 성공한 지방선거, 저를 포함해서 5분은 뭐가 성공이냐.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저를 깜빵에 넣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면서 체포동의안 이재명의 목에 칼날을 집어넣으려고 한동훈이가 당선됐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의 오세훈이가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게 성공한 선거입니까? 저는 과거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의 요체는 책임과 의리입니다. 지난 3월 제가 공천 배제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백의종군했습니다. 4월 10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사진을 쓰지 마라. 아시죠?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당시 당직부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고 책임평가서에다가 내각의 책임을 달라고. 그게 맞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리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지.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제 최고형 꿈이 아닙니다. 저는요 4년 시간이 길게 홀로 있다 보니까 저의 억울함도 크지만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이 보이더라고요. 감옥에 있다고 그것만 억울한 겁니까?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열심히 사는데 들어오는 건 뻔하고 나갈 돈은 많고 AI 수억씩 보너스를 챙기는데 이 무더운 날에 까만 두건을 쓰고 배달해야 되는 우리의 국민들 누가 돌봐야 됩니까? 누가 돌봐야 됩니까? 왜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만 얘기합니까? 왜 부동산, 교육, 예민한 거를 늘 선거에 도움이 안 돼? 우리 민주당이 평소에 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을 장판교의 장비처럼 백척간두에 두고 흔들습니까 여러분? 저 김용은 다놓고 평당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흔들라도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당이 흔들리면 이 김용희가 제일 앞에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평당원의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평당원의 힘, 이재명과 김용희의 힘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1번 부산 며느리 최민희, 노무현의 도시 부산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 검찰개혁 70년 만에 완수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언론개혁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전설의 과방위원장 방송장악 막아내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가짜뉴스 징배제 다 통과시켰습니다. 일어나는 딱 부러지게 하는 최민희가 언론개혁 완수하겠습니다. 끝장 내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민주당 전대의 본질은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느냐, 개파 줄 세우기 구태 보스 정당으로 가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전대 공정했습니까? 선호투표제 도입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특정 후보 유리하자고 절차 어기면서 어거지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마 후보 짝짓기, 당원들의 자발적 지지 운동을 폄하합니다. 그러면 당 선관위가 특정 후보 쪽만 경고합니다. 정작 짝짓기라고 말한 그 후보 쪽에서도 짝짓기 합니다. 근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당은 그 후보 앞에서는 약해지는 겁니까? 이런 불공정한 경선임에도 정청래 후보는 묵묵히 참고 갑니다. 이런 선당 후사 정청래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부산을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전재수 시장님, 저 국회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런데 백날 약속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신의가 있어야죠. 오늘은 강금원 회장 14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 지키다 탄압받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의리를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몽준에게 투항했습니다.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하기 위해 탈당해 놓고 이제 와서 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답니다. 노무현의 길을 입에 올립니다. 이렇게 염치 없는 정치 용인하시겠습니까? 본인은 통합 찬성한다면서 이현주 강북구가 죽자고 통합을 흔듭니다. 이현주 텔레그램 누굽니까, 상대가? 왜 뉴시스도 이현주도 안 밝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후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합니다. 어떻게 신뢰합니까?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당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지금 없어졌습니까? 근거 대고 같이 박살 냅시다. 왜 말 안 하십니까? 민주정당에서 이견은 당연합니다. 저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른 후보는 그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의원들이 많이 줄 섰다고 해서 그 후보 지지 안 하면 반명입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이래서 배제하고 저래서 배제하면 누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며 총선 승리합니까? 이번 전대에서 1인 1표의 위력으로 개혁 지도부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을 검언 유착 망나니 칼춤으로 입은 상처를 부여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같이 사랑하며 같이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 소중한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하나 되어 총선 승리로 나아가고